이제 말씀을 드릴 건 종양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시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좀 하면서 좀 끝내려고 합니다. 부신종양은 보호자분들 결국 그거가 걱정이시거든요. 이게 악성이냐 여부. 저도 검진하러 가면 제일 무서운 게 뭐 내시경 했는데 뭐가 뭐 확인됐다 뭐 이런 게 제일 무섭잖아요. 결론적으로 종양이 악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조직 검사를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알 수 없는 거는 사실인데 우리는 다른 부분으로 먼저 평가를 시도를 해보죠. 뭐냐면 모양, 아니면은 위치, 뭐 침습성, 다른 관련 증상이 있는지 여부들로 따지는데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. 피부에도 생길 수 있고 뭐 장기도 생길 수 있고 해요. 근데 샘조직이라 그래요. 뭐 호르몬을 뿜던지 아니면 뭔가를 분비하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제가 볼 때는 좀 악성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. 그래서 뭐 동물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유선종양도 마찬가지인 거고, 그다음에 뭐 요것도 대표적인 거겠죠.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부신의 이제 바깥쪽인 피질 부분의 종양화 문제. 우리가 말씀드렸던 쿠싱의 두 번째 모습이었죠. 거기서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서 설암종, 그러니까 샘에서 유래하는 암종, 침수성을 가지는 악성입니다. 그다음에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. 갈색 세포종이라 그래서 이제 부신의 수질에서 발생하는 세포종인데 갈색 세포종이든 뭐 부신 피질에서 생긴 설암종이든 종양은 마찬가지죠. 이 둘 다 있었을 경우는 결론적으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. 맞는 건데 이거를 먼저 검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설암종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요 갈색 세포종을 검사하기 위한 내과적 검사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. 그 메타네프린 검사법이라고 해서 체열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검사인데요. 이제 원내에서 하는 검사는 아니고 대부분 외부 의뢰 검사를 하게 되고 아이가 막상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힘들게 뭘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. 하다 보니까 갈색 세포종이 좀 의심이 될 때는 이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1차 뭐 가진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먼저 했는데 만약에 이게 확인됐다라고 하면 문제는 그러면 저 지금 부신에 생긴 게 갈색 세포종 하나인 건가? 아닐 수 있습니다. 또 딴 게 또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보호자님께 뭔가 1차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겠죠.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은 수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주변 침습이 있는지 뭐든 다 확인하는 거고 이 아이가 마취를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보호자님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시겠죠. 결론적으로 종양에 대해서 악성이고 양성이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. 종양에 대해서는. 근데 결론은 이거 같아요. 그냥 어차피 수술을 하냐 안 하냐가 결국은 그걸 해야 악성 양성을 따질 수 있을 건데 이미 이걸 하기 전부터 침습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수술은 좀 어려우시겠죠.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 수술을 무조건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제 경험은 아니고 이제 뭐 다른 케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른 종양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이가 확인됐는데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더 빨리 전이되는 경우도 있어요. 수술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시딩 효과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언제냐면은 당장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클 때. 그러니까 뭔가를 뭐 누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막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얘가 안 돼. 그럼 보호자분들 그럴 때 그러시거든요. 뭐 얼마가 버틸 수 있지 못 버틸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좀 모든 걸 감수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겠죠. 근데 그거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침습이 확인될 때는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해야겠죠. 항암이라는 걸 해야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. 그냥 최대한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런 상황을 좀 안 겪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참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참 이런 일이 좀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종양 전이 가능성, 부신의 종양이 아니고 뇌하수체 종양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맞죠? 뇌하수체 종양 자체도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어디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오시면 계세요. 쿠싱 안 좋으면 신경 증상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던데 맞아요. 있는데 많진 않아요. 많진 않고 예를 들면 수체의 종양성 변화가 있는데 그게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커졌고 아니면 너무 오래됐든지 그러면서 그 주변 조직을 압박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뇌하수체 부분에 이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를 뭐 누르는 걸 수도 있고
아니면 종양세포 자체가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영향을 받은 부위에 따라서 어느 갑자기 우리 아이가 경련 발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뭐 시신처럼 그냥 콩맛처럼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, 쿠싱 증후군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거기까지 대부분 많이 간다,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보통 그 상황까지 가면 안 좋죠. 당연히 예후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, 일단 우리 보호자분들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서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 상황이 오는 아이들이 우리가 뭔가를 선제적으로 뭘 했다고 해서 안 오진 않아요. 얘는 폭탄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, 최대한 늦게 터지게끔 해야 되고, 일상 건강관리 놓치지 마시고요.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. 또 나 그러면은 뭐 얘한테 좋은 거 뭐 먹여야 돼요, 막 이게 다 하시는데, 후신증후군에 좋은 거는 없어요. 후신증후군이 아니더라도 우리 예를 들면 뭐 뻔하죠. 우리 선생님 많이 얘기하시잖아요. 사람 음식 먹이지 마세요. 특히 고기 같은 거 단독으로 막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.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후식이 아니더라도 췌장염이라든지 담당 쪽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거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, 그 정도에 하나는 거죠. 후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이거를 먹여야 되고 이 성분을 먹여야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. 그냥 우리 아이 이 정도, 대부분 쿠싱 있는 아이들 6세, 7세 이상 노령 이제 들어가는 무턱 아이들도 많고,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발견된 아이들도 있고요. 그 아이들의 나이에 걸맞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건강 관리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, 합병증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미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호자분들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이 증상을 가진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자주 오시는 게 아니에요. 진짜 관리 잘 되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뵙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놓쳐요. 강아지가 한 번씩 구토할 수 있지. 근데 맞아요. 맞는데 밥을 먹으면 조금 시원찮아졌어. 아니면 힘이 없어. 얘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가? 이런 이유로 많이 누락이 되세요.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한테 보호자님 조금만 예민해지세요. 그래요. 예전 같으면 한번 넘겨보고 좀 기다려보고 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병원에 안 오셔도 좋아요. 다만 얘기는 해주세요. 병원에 연락은 주세요. 그러면 담당 수의사가 들어보고,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보호자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, 그래요. 이건 저도 알고 있을 테니까, 혹시나 뭐 계속 이렇게 가면은 뭐 다시 오세요. 이렇게 한다든지.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, 그런 것만 좀 놓치지 마시게끔 예민해지세요. 라고 얘기를 하죠.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.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. 나머지는 질병에 대한 뭐 치료, 관리 이런 것들은요, 보호자님이 아니고 담당 수의사가 걱정할 부분이에요. 그거는 담당 걱정할 부분이고, 그러라고 선생님이 있는 거고 만나는 거니까.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드리는 말씀은, 병원 가시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비용도 들어가실 수 있고, 또 가면 또 검사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우리 아이 뭐 병원 갔다 오면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내원을 최대한 좀 늦추고 미루시려는 보호자분들 만나 뵙게 돼요. 최소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분들이라면 병원 내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러실 필요 없고, 아니 병원을 가셔서, 저는 제 보호자분들 그러거든요. 전 미리 얘기를 다 드립니다. 보호자님 뭐 비용적이든 뭐든 이런 거 부담스러운 거 있거나, 아니면 저한테 뭐 서운한 게 있거나, 아니면은 뭐 따로 뭐 요청하실 게 있으시면 절대 뭐 하지 마시고 다 얘기하세요. 만약 얘기하는 게 좀 말로 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뭐 그런 채널로 얘기를 하시든지, 뭐 어떤 경로도 하셔라. 그런 경우 있어요. 아기가 뭔가 이상이 진행이 됐어요.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경우요. 보호자분이 안 오셔 있을 수도 있고, 제가 놓친 거가 있을 수도 있고, 검사가 누락된 게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근데 모든 보호자분이 현실적으로 다 경제 여유 있으시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알아요. 근데 최소한 방법은 있으니까 병원을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절대 미루시거나 하시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최대한 정리한다고 드리기는 했는데 부서가 없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저희 본원 내과 팀들도 다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고, 우리 과장팀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셔서, 저희 상담하신다고 뭐 무조건 뭐 비싸게 진료비 안 붙어요. 보호자님 걱정하지 마시고, 그걸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큰 문제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